기자수첩. 예. 무슨 얘기 가져오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세월호 사고에 이어서 거듭된 총리 후보자 인사 실패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로는 지지가 42%, 반대가 48%로 해서 반대가 6%포인트나 높게 나타나는데요. 예. 이 청와대로서는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 이런 소식을 지난 27일에 한중 양국에서 동시에 이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마다 지지율이 크게 오르곤 했는데 내치에서 이런 점수 외치에서 만회한다 이런 얘기까지 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박 대통령이 미국과 더불어서 우리의 주요 외교 상대인 중국의 정상을 국빈으로 초청해서 정상회담 등 여러 행사를 하는 모습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진핑 주석,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하는 사건이 굉장히 큰 이벤트예요. 북한에도 아직 방북을 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먼저 온다. 어떻게 이 방안이 추진이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국하고 한국이 가깝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이제 왔다 갔다 그 방한하고 방중하는 것은 뭐 이렇게 흔한 일이고 다반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난 6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했었습니다. 했었죠. 이때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한국을 방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 박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은 그 이후로 또 3차례나 이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외국에서 가졌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때도 이제 정상회담 때마다 그러니까 발표된 소식이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을 이제 추진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결국 7월 3, 4일로 예정보다는 한 달 정도, 2달 정도 이제 늦춰진 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3월에 취임했는데 러시아하고 미국 방문 이미 다녀왔습니다. 예. 그리고 동남아, 아프리카도 다녀왔고 이제 남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인데 일본은 뭐 우리하고 일본이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중국하고 일본도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아주 안 좋죠. 예, 가까운 시일 내에 방문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찾는 게 좀 늦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빠른 건 아니군요. 예. 오히려. 근데 이제 걸리는 것이 북한 입장이에요. 그렇죠. 북한이 자신들 방문하기에 앞서서 한국 먼저 방문한다고 그래서 스커드 미사일 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말에?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이제 확인할 길이 없지만은 이제 그런 분석이 유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진핑 주석 방한하면 어떤 일정 같습니까? 정상회담 하고요. 국빈 만찬 갖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일정이 잡혔을 텐데 지금 뭐 보안상 경호상 이유로 아직 그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어쨌든 정상회담은 할 텐데 정상회담 하면 어떤 얘기를 할까? 이 얘기는 좀 나오나요? 예, 지금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북한 핵 문제 논의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한중 FTA 협상 문제 이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이 북한의 위협이 맞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미일 동맹하고 합쳐져서 중국을 포위하는 동서망의 대선은 곤란하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만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느 편에 서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그렇죠. 중국으로서는 이제 이런 한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한국에 여러 가지 당근을 줄 수도 있겠는데 어떤 당근이 나올 수 있을지 이것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사실은 오는 이유가 요거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드네요. 중국은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요. 지지율 얘기해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고 오면 항상 지지율이 올랐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을 안으로 초청하는 형식인데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의 내용이 어떻고를 떠나서 박 대통령이 우리의 주요 경제 파트너이자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시 주석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회담을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또 시 주석의 부인이 펑리위안 아니겠습니까? 이 중국의 아주 인기 있는 인민 가수인데 이런 이제 사람이 같이 와서 뭐 박 대통령하고 뭐 패션 외교 벌인다, 뭐 이런 패션 경쟁 벌인다 이런 식의 그 서로 이제 아주 긍정적인 이른바 이제 빨아준다고 하는데 그런 기사가 난무한다면은 또 예전처럼 그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아주 높게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거의 뭐 중국에서는 아이돌급의 인기다 할 정도의 인기가 있는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부인 얘기 나오면서 뭐 옷 얘기 나오고 이 사람은 한복 입고 이 사람은 뭐 입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그나저나 해외 순방만 하면 박 대통령 지지도가 오르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도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언론의 힘이군요. 특히 이제 방송의 힘이 크다고 할 텐데 박 대통령이 베트남을 순방했을 때가 지난해 9월 10일인데 예. 이날 제가 그 KBS, MBC, SBS의 저녁 종합뉴스 목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예.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 KBS가 9시 뉴스 첫 꼭지부터 연속 3꼭지를 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기사로 채웠는데 물론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MBC, SBS도 2꼭지를 내보내는데 역시나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내용. 아니 해외 순방 갔는데 특별히 부정적일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긍정적인 좋은 기사밖에 얘기만 나올 수가 없죠.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종편들은 더 할 나위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이 이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사를 좋게 보도하다 보니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이제 치고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긍정적인 보도가 앞머리에 나오니까 자연히 부정적인 보도는 뒤로 처지게 될 거고 예, 어떤 국정의 어떤 혼란이라 뭐 이런 관련된 대통령이 보도들은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군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사실은 이제 마냥 어떤 청와대 정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인사 실패하고 세월호 사고 담화 발표 때 약속했던 여러 가지 책임지겠다 이런 모습이 지켜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박 대통령이 아무리 한중 정상회담을 잘해도 악화된 국민들의 평가가 금방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은 뭐 지지율 중심으로 해서 그 뒤후면의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하여튼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우리로선 최대한 뭔가 우리에게 좀 득이 되는 방안이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기대해 보면서요. 안성용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